사람은 언제 가장 크게 후회할까? 실패했을 때일까? 아니면 포기했을 때일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답이 나온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오래 괴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실패는 하나의 경험으로 남는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오래 남는다. 그것은 멈춘 순간이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멈춘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생활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 더 이상 크게 시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더 이상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어쩌면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다. 나는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어느 순간에 갈라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을 아주 큰 사건에서 찾으려 한다. 큰 실패, 큰 기회, 혹은 극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변화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일어난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멈추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다.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같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넓어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좁아진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멈추는가, 그리고 그 멈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병철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종종 언급되는 하나의 관점이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재능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순간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방향을 유지하는가 라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얼마나 버티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건이나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널리 알려진 하나의 철학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멈춘다.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피로 때문이다. 반복 때문이다. 혹은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사람은 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능력이 사라져서일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일까?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책임이 많아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인생 후반전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책임도 많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조금 더 조용히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인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진 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춘 뒤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어떤 사람은 피곤함을 느끼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피로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신호로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도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여기서 다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나는 지금 피곤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멈추기로 결정한 것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로와 포기를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 인생 후반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젊을 때는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멈출 이유는 점점 많아진다. 현실적인 이유도 많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많아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은 되게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된다. 이제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굳이 더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는 안정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그 안정은 과연 선택일까 아니면 체념일까? 이 질문은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체념은 대부분 안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병철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종종 강조되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거대한 사건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에서 갈린다는 생각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관점이다. 이건 역시 특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널리 알려진 철학적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들은 특별히 더 강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일까? 혹은 우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반복되는 피로다.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감정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인정에 민감하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조용한 계산이 시작된다. 여기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더 이상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행동이 줄어든다. 그리고 행동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변화도 함께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주 조용한 변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진다. 더 이상 크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크게 후회할까? 실패했을 때일까? 아니면 멈췄을 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해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바로 그 생각이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오래 남는 후회가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시작된다. 인생 후반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능력일까? 환경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 속에서도 조용히 멈추는지 말이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멈추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과연 진짜 이유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지점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사람들이 멈추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는 언제나 천천히 시작된다. 처음에는 단지 한 가지 시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도전을 미루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미루는 선택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들이다. 이것을 가장 표면적인 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대개 현실적인 이유를 말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책임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멈춘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들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멈춘다는 사실이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 비슷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층은 전략의 층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노력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방향을 의심한다. 기대했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속도를 줄인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결과보다 방향을 먼저 본다. 결과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향에 있는지 여부다. 방향이 맞다면 결과는 언젠가 따라온다고 판단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 결과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과가 늦어질수록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 결국에는 새로운 시도를 줄이고 기존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 시작한다. 반면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과가 늦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중요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나는 결과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대부분의 시도는 너무 위험하게 보인다. 그러나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금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피곤해졌다는 것은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많은 결정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피로를 다르게 해석한다. 피로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이해한다. 어떤 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하면 반드시 피로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선택의 기준에 관한 문제다. 피로를 멈춤의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의 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피로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방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 번째 층이 등장한다. 그것은 심리의 층이다. 사실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 조건이 아니다. 환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다. 그 변화는 체념이다. 체념은 대개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나타난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새로운 시도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체념한 사람은 기대 자체를 줄여버린다. 기대가 사라지면 시도도 사라진다. 그리고 시도가 사라지면 변화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체념은 완전히 다른 신호다. 그것은 이미 방향을 멈췄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생각을 조금 현실적인 영역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일과 관계와 돈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일을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안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성장 자체를 멈추는 순간이다.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확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넓은 역할을 맡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단순히 반복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을 통해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몇 년 뒤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을 유지하는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을 확장하는 사람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관계는 그렇지 않다. 관계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선택이 필요하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화도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관계도 결국 하나의 방향이다. 계속 유지하려는 선택이 없으면 그 방향은 쉽게 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수입의 결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돈 역시 방향의 결과다.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으면 수입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현재의 방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현재의 결과도 유지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기존의 방식만 유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하나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생 후반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할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기준은 달라진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방향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의 선택이 다시 갈린다. 어떤 사람은 이제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방향도 줄여버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속도는 줄일 수 있어도 방향은 줄이지 않는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진다.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 남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그리고 그 지속은 특별한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원칙에서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에서 나온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길 수 있다. 나는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방향까지 함께 줄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사람의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가능성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차이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나의 기준에서 갈린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 두 기준은 처음에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먼저 약한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체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기준에 관한 문제다. 약한 사람은 언제나 멈출 이유를 먼저 찾는다.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의 판단은 대부분 논리적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는 생각도 있고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해받기 쉽다. 그래서 그 선택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변화가 나타난다. 멈춘 선택은 반복된다. 한 번 멈춘 사람은 다음에도 멈추기 쉽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위험을 계산하게 된다. 가능성을 보기 전에 부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대부분의 기회를 지나치게 된다. 약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조금씩 좁아진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 시도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험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생은 안정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장이 멈춘 상태가 된다. 반대로 강한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 강한 사람은 언제나 계속할 이유를 먼저 찾는다.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판단의 방향이 다르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한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으로 본다. 지금의 결과보다 지금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순간적인 피로나 불편함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이다. 이 차이는 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약한 사람은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 이미 익숙한 방식 안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유지하려고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실패의 가능성은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강한 사람은 이를 하나의 기반으로 본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더 넓은 책임을 선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강한 사람도 언제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천천히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나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다.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방향을 줄이지 않는다.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약한 사람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오래된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관계 역시 하나의 책임으로 본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이어가고 관심을 표현하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차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약한 사람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든다. 특별한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려는 선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강한 사람의 주변에는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선택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돈의 문제에서도 같은 원칙이 나타난다. 약한 사람은 수입을 하나의 결과로 본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오는 돈이 자신의 경제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를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강한 사람은 돈을 구조의 문제로 본다. 지금의 수입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방식을 탐색한다. 작은 변화라도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함께 보면 하나의 공통된 원칙이 드러난다. 강한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기준을 미래에 둔다. 지금 편안한가를 묻기보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기준을 현재에 둔다. 지금 부담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판단에 따라 선택을 내린다. 이 차이는 하루의 선택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한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된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고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약한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된다. 익숙한 틀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의 원칙을 세운다.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다.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는 사람은 결국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제국을 만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장기적인 기준을 먼저 세운다. 지금의 편안함보다 앞으로의 구조를 먼저 생각한다. 순간적인 이익보다 지속적인 방향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반복된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한 번의 결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방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원칙만 기억할 수 있다. 멈출 이유는 언제나 많다. 그러나 계속할 이유를 찾는 사람만이 다른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은 재능보다 선택의 기준에서 갈린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결국 모든 차이는 하나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사람의 길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멈출 때 갈린다.